지금 10월 달력 넘기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놓치면 자격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알고 준비하면 혜택 문이 훨씬 넓어집니다. 복지 정보를 가장 따뜻하게 전하는 복지나우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되는 제도 3가지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준과 신청 요령까지 차근차근 같이 정리해볼게요. 먼저 의료급여의 부양비 산정 방식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본인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비율이 15%에서 30%까지 적용되며 문턱을 높였고 그래서 안타깝게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는 이 부양비 비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 신청자의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예전에는 수급자 소득의 18만 원을 더 얹어 계산했지만 이제는 6만 원만 반영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변화라 체감 효과가 분명할 거예요.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산정 방식이 완화된 것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예전에 이 기준에 막혀 포기하셨다면 이번 10월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될까요? 라는 마음, 복지나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새로 신설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며 생계급여를 받곤 합니다. 자활근로는 최대 5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일 경험과 습관을 쌓아 민간 일터로 나가 탈수급을 하도록 돕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탈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4명 중 1명 정도만 탈수급에 성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활근로에 배치되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민간 취업으로 옮기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현재의 자활근로 환경이 그나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일하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이 도입됩니다. 핵심은 민간 일자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현금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점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이 민간 고용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더해 추가 6개월을 채워 1년을 꾸준히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결국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총 15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수급 상태로 되돌아가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간 시장에서 버티는 첫 1년,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에는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저축계좌 II 신청이 10월에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저소득층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금액을 매칭해주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가입자부터 혜택이 더 좋아져서 들으시면 동기부여가 확 생기실 거예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 얹어줍니다. 1년 차에는 매달 10만 원을, 2년 차에는 매달 20만 원을, 3년 차에는 매달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 즉 36개월을 채우면 본인 저축 360만 원에 정부 지원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이 쌓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실제 수령액은 1100만 원대가 가능합니다.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분은 받을 수 없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는 점은 꼭 유의하세요. 대상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해당 계좌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이 쉽지 않은데요? 라고 망설이실 수도 있지만 정부 매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완주할수록 이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미래에 내게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10월에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산정이 10%로 낮아지며 문턱이 낮아졌고 자활성공지원금은 민간 취업의 첫 1년을 버틸 힘을 직접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3년 동안의 작은 습관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으로 돌아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의 기준 때문에 좌절하셨나요? 이번 달은 다시 시도해볼 만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복지나우와 함께 숨 고르고 내 삶에 맞는 제도를 한 가지씩 실행해봅시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 완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II 신청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는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활근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자활성공지원금 요건을 체크해 신청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 II는 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선정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바로 개설해 첫 달부터 납입을 시작해주세요.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복지나우가 최신 안내와 실전 팁으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알고 신청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복지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